젠프 대박입니다. 세계적 투자회사인 JP모건의 아태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한국과 한국 기업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은 산업 다변화, 기술 제조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 그리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나트 대표는 국가의 성공은 자본시장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채권, 주식시장이 탄탄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며 한국 정부는 이를 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씌웠던 가장 악의적인 프레임이 뭡니까?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주의자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의 거물은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나트 대표는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국가의 성공은 자본시장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면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황제 경영을 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후진적인 지배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었던 그 낡은 적폐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메스를 들고 뜯어 고치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환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시장의 규칙은 공정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동세상은 복지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땀 흘려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거대 자본의 장난질이나 불공정한 룰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경제민주화고 진짜 친시장 정책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들은 이념에 배팅하지 않습니다. 투명해진 룰루가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에 배팅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은 대외적 여건만 뒷받침된다면 코스피가 무려 7,5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왜 지지합니까? 언론에서는 늘 그의 사이다 같은 돌파력, 압도적인 행정 능력, 촌철살인의 언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대단히 유능한 지도자죠. 그런데 정작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봐온 지지자들의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유능함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 숨겨진 그의 짙은 상처와 눈물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프레스 기계 앞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소년. 가난 때문에 굽어버린 팔을 훈장처럼, 아니 평생의 흉터처럼 안고 살아온 사람. 그에게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통계표나 보며 분석하는 정치적 의제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피 끓는 절박함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무섭도록 일에 매달렸는지, 왜 그렇게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하루 게을러지면 서민의 삶은 10년이 후퇴한다는 걸 자신의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 아픈 공감 능력이 바로 정치인 이재명을 움직이는 진짜 심장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은 그야말로 생사리 찢기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진 자들, 기득권 카르텔이 보기에 이재명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조리돌림,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내어 탈탈 터는 그 지독한 마녀 사냥을 벌였습니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고 때로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 그리고 심지어 극우적인 사법부 수장 때문에 바로 지옥문 앞까지 갔던 적도 있었던 게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독한 미안함이고 깊은 동지애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수한 돌팔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힘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구나.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저토록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기어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보겠다고 저렇게 맨 앞에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고 있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그가 겪는 수모를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기를, 그 굽은 어깨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모여 지금의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치적 유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지금 그 상처투성이의 소년공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조타수를 쥐고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진가를 발휘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이스라엘 비판 발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단기적인 실리, 얄팍한 외교적 계산, 강대국의 눈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가 던진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철학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짓밟혀 왔기에, 약자가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선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걸어온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이번 지방선거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유일한 걱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언론이 벌써 작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이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의 가장 진앙 원인은 뭐냐면 계속 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주택만 가져도 세금을 깎아줘요. 거주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살다가 여의도로 옮겼다가 여의도를 또 팔아서 또 강남 최종으로 최종 목표는 강남이에요. 네. 강남의 신축 아파트 50억 100억으로 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갈아타게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표대를 꺾자라는 거예요. 지향점을.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중되면 지향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앙지를 타격하자는 거죠. 그래서 50억만 보유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시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공정한 과세로도 저는 적합하다. 지금 모든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부자들 과세가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사회적인 당위성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보유세를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표 떨어진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0.9%만 50억 원 이상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유세가 중과된다고 그래서 표가 떨어집니까? 또 하나 원래 안 찍어줘요.